그건 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주제, 주장, 제목, 요지 다 같은 말입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로 20번 때 초반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모의고사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거기 주제, 주장, 요지, 제목 이런 것들은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소재를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보세요. 왜 사람들은요 스포츠 팬일까? 됐어요? 스포츠를 왜 좋아할까? 이런 말이죠. 그럼 일단은 스포츠에 대한 소재를 잡았고 스포츠 중에서도 스포츠 팬이라고 해서 조금 좁혔습니다. 범위를.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이 뭐냐? 지금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럼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 맞아요. 이 답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이 질문을 읽고 나서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사람들이 그러면 스포츠 팬이 되는 이유가 뭘까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글의 전개 방식은 대충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이 전개 방식을 쓰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글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처음에 읽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읽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딱 그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개 방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찾은 걸로는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습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승환이 어떤 부분에 나와 있니? 그래요? 네. 저기 그 This is support 네. allows 거긴 것 같은데. 어디요? 여기요? 네. 자, 이것은 이러한 서포트는요 뭐라고 했냐? 팬들이 cope with threats, 자신의 threats,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threats를 처리하도록 해준다. 여러분 threats가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위협에 대처하게 한다는 거겠죠. 위협에. 그럼 이건 뭔데요, 여러분? 위협에 대처하는 건. 스포츠 팬들은 서포트를 받죠. 뭐랑 연결시키는 거야? 다른 팬들과 스타디움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포트, 지지, 도움 같은 거죠. 도움은 팬들이 위협을 처리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죠. 여러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럼 아이덴티티가 무슨 단어인지를 내가 모른다고 쳐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such as가 여러분 for example의 의미인 건 아시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능 자체가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쁜 결과, 게임을 하는 동안에 나쁜 결과, 그 다음에 반대 팬들에 대한, 그쵸? 그리고 poor performance, 뭔가 경기를 잘 못 해내는 거죠. 그 팀이 poor한 거니까. 됐어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한 뭐뿐만 아니라 어려움, difficult life, 어려운 생활 환경,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어쨌든 팬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두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서포트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팬이 되는 이유를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만 보고 혹시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more over이라는 기능은 뭐는 어떤 기능을 하는 단어입니까? 예, 맞아요.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되죠. 됐어요? 네. 그래서 attachment or identification with one's favorite team is more likely to lead the benefits of fandom. 어쨌든 이득을 준대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social psychological 뭐예요, 여러분? psychological이라는 게 어떤 것과 관련된 거야? 다 정신과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죠. 사회적으로 사회심리학적인 이득이죠. 여기 이득 얘기 한 번 더 나오네. 뭐가? 스포츠 팬이 되는 것이. 딱 여기 결정적 힌트 나왔네요. 뭡니까? 낮춰주는 거죠. lower levels of loneliness.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거.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죠. 아, 여기서도 뭔가 심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여기도 뭔가 심리적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해주는 거구나. 됐어요? 그럼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핵심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스포츠 팬이 되는 이유고, 뭔가 서로 지지를 해줌. 됐어요? 서로 지지를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이득을 주는 거죠. 여기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하고 동시에 이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정답으로. 됐나요? 자, 1번.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맨이 가져야 될 그러한 행동, 그런 바른 행동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absence, 결여된 상태. 그리고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 왜 안 돼요? 스포츠 경기에서 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 아니니까 이것도 탈락. 팬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됐어요? 스포츠 팬이 되는 이유인데 그게 지지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인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탈락. 그 다음 4번. 아하, 여러분 이모셔널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얻는 거죠. 어디에서? 스포츠 팬이 돼서. 이걸 이모셔널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과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스포츠 팬이 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뭐야?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월 오걸 글이 어떻게 써져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를 들어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글의 전개 방식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글을 보면은 구조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내용이 쉽기 때문에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구조를 보지 않더라도.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면은요, 나중에 어려운 글을 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글. 알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내용이 이해가 하나도 안 가도 구조를 보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실제 수능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알겠죠? 그런 건 나중에 풀어봅시다. 혹시 영어로 글 써본 사람 있어요? 뭐 일기 같은 거 말고 이런 논리적인 글 써본 친구 있어요? 영어 토론대회 이런 거 나가보신 적 없죠? 한 번도 여러분? 영어 토론대에서 욕만 할 것 같아. 욕만 할 것 같다고? 어떤요? F로 시작하는 그런 거? Your opinion is B B B B B B B B B B. Your opinion is fucking shit. 완전 똥 같다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애초에 토론 대회에 나오지 않겠죠. 네? 그런 저속한 말을 쓰는 친구들은. 그렇죠? 자, 여기 6번에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혹시 요긴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요긴한 것이라는 것이? 유용한.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거라는 뜻이죠. 뭐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요긴한 것이. 자, 6번 봅시다. 여기 지금 기프트라고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혹시 한 친구 있어요?
그건 선물이라고 하진 않았죠. 이걸 여기서 적어도 선물이라고 한 친구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처음에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바꾸지는 마세요. 애플이나 명백하게 이건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여기서 기프츠를 선물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뭐야? 우리가 가지고서 태어나는 기프츠죠. 됐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 선물이라고 하면은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탤런트. 알겠어요? 아 그래서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구나. 첫 번째 문장 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those we work 그랬어요. 여기서 those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those는 대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복수 대명사 대세 복수형 those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문장에서 뭐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기프츠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그 다음에 어떤 재능들이야? We work to develop.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능이지. 여기서 여러분 지금 work를 뭐더라? 그 일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뭐 어쯤으로 보셔야 돼요? try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재능들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럼 동사는 이거죠, 여러분? very?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든가 아니면 뭐야? 살면서 만들어지는 재능이죠. 됐어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모양과 기능이. 됐죠? 그럼 뭐야? 일단 소재는 재능이죠. 재능. 자, 그리고 이 재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장을 시켰냐면 재능의 기능과 형태가 다양함이라고 조금 더 소재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범위가 좁혀지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일단은 전개 방식을 일단은 적어놓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Some we find. 우리가 find 하는 some 어떤 것들.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여러분? 응? 어떤 말? 동사 뭐예요, 이거? 이거 혹시 관계대명사 절인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쓸모를 찾는 어떤 것들이야. 됐어요? 우리가 매일 어떤 식으로 할지 쓸모를 찾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반대로 또 다른 것들은 뭐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는 계속 재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반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봅시다. Many times. 여러분 우리는 뭐야? 오버룩이 뭐죠, 여러분? 예,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반전이 생겼죠. 근데 뭐야? 매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간과한다. 기회를 간과한다는 거야. 뭐를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을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것을 간과한대요. 아하. 그럼 여기서 범위가 좁혀졌죠? 이 다양함에서 뭘로 좁혀진 거야? 재능 공유의 기회를 간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간과라는 말을 놓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네. 못 보고 지나가는 게 overlook이에요. 그냥 살며시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됐죠? 그럼 여기에 핵심 내용은 나왔다. 그럼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야? 우리가 어떤 기회를 지금 그냥 쓸데없이 보는 거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됐죠? 그럼 답은 나왔어요, 사실. 자, 볼까요? 그러면은 It may be fear of criticism. 비판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어떤 비판이야? 우리를 잡아끄는
또는 아니면 뭐야? paralyzing weight of uncertainty. 자 보세요. 불확실성이나 피열이 나왔죠. 이게 뭐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재능을 공유를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전은 더 이상 생길까 안 생길까?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전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일반적인 설명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야?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유나 근거를 서술하죠. 됐어요? 그리고 뭐야?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라고 하는 거야? 해결책을 제시해 주나요? 공유하라고 하나요? 그럼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유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Ultimately 정리를 해주는 거야. 한 문장으로 우리는 의심해요.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그 다음 practiced skills 타고난 것과 practiced skill에 뭐야? 만들어낸 재능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것이 진짜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덧붙여질 수 있지만 됐어요?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다. 뭘로서? 전체로서. 즉 뭐야? 이득을 줄 수 있는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뭐야? 쉐어를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아, 다른 사람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을 해.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이득을 줄 수 있어. 언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공유할 때 베네핏이 생긴다. 됐죠? 네. 그럼 정리해 봅시다. 뭐야? 재능 공유를 간과 왜? 비판과 두려움으로 인해. 근데 재능 공유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이득이 된다. 이게 다 요약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 선생님이랑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조금의 내용 여러분이 다르게 본 걸 다른 부분을 중요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적으면 여러분 이것과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부분을 적어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게 생각의 전개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핵심은 비슷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수학 문제 풀이가 비슷하듯이 그 여러 개가 있듯이.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1번 왜 안 돼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비행기 탑승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집에서 걸어오는 아 집이 좀 멀어요? 화정동? 화정동? 영도사거리? 아 그렇구나. 얼른 앉으세요. 뭘 축하한다고요? 앞자리야. 자기 앞자리. 윤수권 일로 와. 왜? 넌 칠판 앞에 앉아 여기. 일로 와. 왜요? 넌 선생님이 침을 맞아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쓰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여기 앞에서 하면 전교 1등 한다. 장기 1등 되기 싫어요. 자, 보세요. 지금 민영아 우리 5번이야. 아니 5번이 아니고 몇 번이죠? 6번이죠? 네, 6번. 자, 1번 왜 안 돼요? 지금 누군가의 재능을 추구하는 것의 이점인가요? 재능 추구의 이점이 아니죠. 뭘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유를 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1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와 기능이란 단어는 본문에 제시는 됐지만 중요한 건 핵심은 공유야. 그러니까 이것도 탈락. 보기를 만드는 방식을 잘 보세요.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넣어버립니다. 아 이런 식으로 쌍으로. 그럼 이거 맞는 것 같죠?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요. 별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확실히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글에서는 보기 위에 지문에 나왔던 게 여기 보기에 나오잖아요. 단어들이. 그럼 그게 정답으로 보통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식들. 재능을 사용하는. 재능 사용의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탈락.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 재능이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지도 일단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답 5번밖에 없죠. 쉐어를 담고 있고요. 됐어요? 재능 담고 있고요. 이게 필요하다. 자, 됐습니다. 썼어요? 혹시 못 썼으면 말씀하세요.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승원아 여기 책업 1번은 가볍게 한번 해볼까 우리? 책 보고? 네. 2번. 왜 2번이야? 그냥 여러분 이거 2번인가요? 혹시 정답? 여러분 그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을 고르라고 했죠. 네. 됐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 전달과 주장은 다르죠. 됐어요? 척의 키는 2m 35다. 이거 주장이에요, 사실이에요? 주장인가요? 아, 주장이죠.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거야. 척은 남자다. 이런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주장을 하면 척은 잘생긴 남자다 하면 이건 주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과 사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승원군 주장. 승원군 2번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이거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빠르게 더 나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장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이번도 주장은 맞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 모든 문장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야 돼요. 뭐야? 뭐 없어요? 모든 문장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이거의 글의 전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거 문제 제기를 처음에 하죠. 네. 여러분 이런 유제도 놓치지 마세요. 네. 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 새로운 계획을 짤 때. 그게 뭐야? 동기부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왜? 너무나 야심찬 목표로 인해서. 즉 뭐예요? 너무나 계획을 크게 세우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야. 시간이 가면서. 그럼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스몰, 작지만 스피시픽 골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게 여러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사실은 주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결책에서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승원이가 말한 2번도 주장은 맞아요. 근데 문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핵심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자, 요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소재가 뭡니까? 를 물어보기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세레나, 이거 첫 번째 문장 무슨 말이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8번까지였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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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누군가가 너는 들어본 적이 있냐?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아니면 너 자신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랬죠? 내가 만약에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면 노래 가사 기억하듯이 그럼 나는 세계 최고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텐데 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노래 가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노래 가사를 기억하듯이 정보를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보 기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 기억하듯 이게 일단 소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최고의 그게 될 텐데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문장만 보고도 답은 고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1번은 아니죠. 이거 아니죠. 3번은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죠. 그 다음 5번 사람에 따라 똑같은 음악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정답 4번이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예습을 해왔을 테니까 자,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돼요? 예시를 들어주죠. 처음에 됐죠? 내가 정보를 어떤 식으로 기억할 것인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반화를 시키겠죠. 이거를 예시를 들어주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시에서 아예 다 끝내버리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주장하는 바를 고르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두 가지를 주고 일반화 안 시켜줘요. 아니면은 예시를 들어주고 일반화를 시켜줍니다. 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정보를 음악적으로 듣는 것이 혹시 캐치 여러분 이게 원래 원형이 이거 단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니 CHY 네, 이거 혹시 본 친구 있어요? 이거 형용사거든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의미적으로 파악해봐.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정보를 음악적으로 듣는 것이 리스너들이 얘들에게 캐치얼하다, 더 뭐뭐하다. 그리고 learning less of nuisance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대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nuisance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 같아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네,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덜 뭐뭐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uisance가 성가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일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재미를 더 느끼게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일반화 시켜주죠. 됐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거 그걸 요약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야? 정보 기억. 자, 노래 가사를 기억하듯 정보를 기억하고 싶은 바람이 되겠죠. 바람. 이게 예시로 들어갔죠. 그래서 뭐야? 결국에는 뭐야? 정보를 음악적으로 듣는 것. 듣는 것은 성가신 일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재미는 높여주고.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4, 5, 1, 2, 3, 5번은 절대 아니죠. 보기가. 이거는 뭐 그 이유를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다음 한번 좀 봅시다. catch라고 하는 것은요. catch라고 하는 것은 easy의 의미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더 쉽다는 거죠. 네. 누이센스는 성가신 일. 그 영어 어휘를 쓸 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영국식 발음. 아니 미국 사람 영국식 발음 못하죠. 너 제주도 사투리 해봐. 빨리 해봐. 해봐. 못하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강원도 사투리 한번 해보실래요? 못하겠어요? 이런 게 강원도 사투리예요. 약간.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을 약간 좀 이옵니다.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라고 했죠. 혼자 없어요.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혼자 없어요. 무슨 혼자 오란 말인가? 그게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죠. 네.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는 말을 할 때요. 제 습관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아는 사람 중에 말을 할 때 사자성어 같은 거 들먹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이 아니에요. 헛똑똑이는 아닌데 말을 할 때 그 한자로 된 그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영어로 말을 할 때 같은 뜻의 단어지만 프랑스어에서 넘어온 단어들이 있어요. 예전에 영국이 프랑스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그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어 단어에 프랑스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벳 이 위에 이런 게 찍힌 단어들이 한두 개씩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 같은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단어는 전부 다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 있는데 프랑스어에서 건너온 단어예요. 프랑스에서도 그래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뜻이 푸어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건데 프랑스어에서 건너온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뭘까? 그 미저러블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이 자식 좀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치면은요. 선생님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이러면 약간 조금 더 1차원적이잖아요. 선생님 저 변소에 가서 방뇨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방뇨를 하겠다라는 표현 아세요 여러분? 방뇨를 한다? 네. 오줌 싸다는 영어로 뭐예요? 피. 맞아요. 피. 선생님이 방금 말한 방뇨를 하다. 즉 배뇨의 뇨 있죠. 뇨. 그게 오줌이란 뜻이거든요. 뇨가. 그게 영어로 뭐예요? 이 유런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뇨고요. 그 다음에 방뇨를 하다는 게 유러네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 실제로요. 약간 그 좀 잘난 척 하려고 말 어렵게 하는 애들 있죠. I need to pee 하면 되잖아요. I need to urinate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럼 방뇨를 하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왜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랬어요. 원래 어렸을 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이센스 같은 것도 비슷한 거의 성가신일. 자,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혹시 그 쓰는 종이 남았나요, 여러분? 안 남았죠? 그 종이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지문 위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풀로. 아니면은 잘 껴서 보관해 놓으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다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자, 챕터 2는요. 우리 현석이가 한번 해볼까? 예. 1번이요. 예. 2번은 왜 주장이 아니야? 2번은 예.
주장이기라는 사실이. 예, 맞아요. 그냥 팩트죠. 팩트. 1번이 주장이겠죠.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은 잠보다는 relaxing,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8번 봅시다. 이제 요지 찾기죠. 8번은 여러분 글이요 논리적인 글은 아니에요. 8번은 그냥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말을 해주는 건데 뭐냐면은요. 자, suppose 일단 생각해봐라. 여러분 suppose라는 말이 여러분 상상해봐라 아니면은 가정해봐라 이런 뜻이죠. 이건 무조건 뭐야? 이건 예시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예시일 수밖에 없죠. 뭐라고? 어떤 사람이 피곤해요. 도시 생활에. 그래서 smoke and hurry. 스모그는 여러분 그 뭔가 매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너무 바빠. 공기도 탁하고 너무 그 혼잡해.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기로 결정을 한 거냐면 잠시 동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결정을 해서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그렇죠? 그리고 휴식을 하려고. 됐어요? 그럼 지금 쭉 어디까지가 상상인 거예요? Enjoy the quiet 뭐죠? Beauty of country scene.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시골로 간 거죠. 무엇이 보이니까? 자, 혹시 빌보드 아시는 분? 빌보드스. 빌보드 그 빌보드 차트의 그 빌보드인데요. 빌보드가 여기서 뭘까요? 지역. 에? 지역. 지역일까요? 빌보드? 이거 혹시 찾아봤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저기 밑에 글씨에 예, 맞아요.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광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것까지는 굉장히 예쁘고 뭔가 아름다운 시골 경치를 딱 상상해보라고 했는데 뭘 보이냐? 광고. 그래서 어떤 광고는 뭘 보여줘? 거대한 주사위가 뭘 떨어뜨리고 있어? 더러운 기름, 오일, 자동차 오일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광고의 종류 하나 나왔죠? 자이언트 다이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광고는 뭐야? Huge slice of bread. 됐어요? 빵. 빵.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야? 파스텔 토일렛 티슈.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광고에 대해서 지금 뭐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광고가 어떻다는 걸 지금 일반화를 시켜줬어요. 마지막에 시켜줬나요? 일반화된 문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렇죠. ugly thing, spoil 뭐야? 예, 망쳐버린다고 나왔잖아요. 즐거움을. 그렇죠. Natural little side beauty에서. 그럼 정답이 당연히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거죠. 5번이죠. 자연과 조화를 절대 이루지 않죠. ugly라고 했어요. ugly. 못생긴 애 하지 마세요. 못생긴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ugly를 여기서. 네, 보기 싫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못생긴 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말을 했죠. 그럼 소재는 뭐예요? 시골 생활을 망치는 뭐야? 시골 생활에 대한 그렇죠. 도시 생활에 있어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좁힌 거예요? 시골 생활인데 광고가 자연 경치를 망친다. 혹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핵심 내용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생활에 지쳐 자 자연을 찾아 자연으로 감 이게 시골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광고판들이 시골 자연 경관을 망쳐. 이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겠죠.
아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 지금 우리 책이 지문이 몇 개 정도 되냐면은요. 이게 원래 책이 두꺼운데 이거 이제 우리 매번 못하니까 한 75개? 75개 정도 했어요. 지금 한 7분의 1 정도가 거의 끝나가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75 지문 정도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독해를 할 때 그냥 대충 읽고 답 고르려는 습관이 이제 버려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수업은요 그 생각 교정 수업에 더 가깝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설마 75 지문을 이렇게 계속 다 75개를 거의 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도 대충 그냥 읽고 풀려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 이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를 수업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는 국어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정리했죠? 네. 일단 못했어도 못한 대로 한번 봅시다. 자, small rural 그 다음에 school space. 자, 여기가 space가 지금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시골 학교들이요 폐쇄에 처해 있다. 즉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고 학생들을요 더 큰 학교로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재를 잡아보면 뭡니까 이게? 시골 어떤 거예요? 소규모 학교 폐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폐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냐 아니면 단순히 이 폐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이 들어갈 수가 있거나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구 감소, 시골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학교 폐쇄에. 그러면 됐어요. 아직까지는 반전이 없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벗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과 앞에 문장과의 연결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더 빈번히. 자, it is bad judgment. 나쁜 판단이래요. 뭐가? 그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적은 학교를 경영 효율성으로만 연결시키는 게 나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기저기 벗은 중요한 법 맞네요. 그러면은 자, bad judgment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쁜 판단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전이 생겼죠. 이 사람 글쓴이는요 시골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일까 반대하는 입장일까?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피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제시하죠. 자, 답은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핵심이 나왔으니까. 학급의 크기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상관없죠. 그 다음에 보조금 얘기 안 나왔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 보조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그 다음에 4번 학생별 특성화기 커리큘럼 다양화 아니죠. 이건 폐쇄. 근데 아직 이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 이것까지 맞춰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읽은 거에서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게 혹시 나왔나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나왔을까요?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일단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문제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어디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명사로 좀 읽어주시라고 했죠. Keeping school running. 시골 지역에서 시골에서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래요. 뭐 하는데? 어른 직장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됐죠? 밑줄을 다 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게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노동자들, 일하는 노동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경제 발전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이 사람이 주제를 좁혔던 방식입니다. 됐어요?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시골 소학교 폐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건데, 예, 왜 반대를 하냐? 자, 시골 학교 유지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골 소학교를 유지하자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핵심적으로 보진 않는. 그러니까 예. 시골 사업부 밑에 플러스 시골 소학교 폐교 밑에요? 반대요. 네. 아, 제가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쓸게요, 여러분. 네. 저 어머니가 어저께 어렸을 때부터 떡 장사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글씨를 못 씁니다. 어머니가 떡 장사를 잘 하셨으면 아마 글씨 잘 썼을 거예요. 아니냐? 비약이냐? 너구나. 자, 봅시다. 그다음에 아마 그 뭐냐 10번은 조금 쓰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뭐 쓰고 말 것도 조금 없는데 10번은 자 보세요. 자 시인 얘기가 나오죠. 일단은 특정한 사람이 나오면은요, 이 사람을 일단 예시로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글은 예시로 시작하는 방식이죠. 소개를 듣기 전에 전개 방식은 여러분 대충 파악을 하셨겠지만 예시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 이 콜리지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뭐야? But not a drop to drink. 모든 물을 다 마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 걸 어디에든지 있지만 다 마시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아, 물은 어디에나 있어. 그런데 다 마시지는 못해. 이게 여러분 일반화된 설명보다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왜 대체 이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예시에서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예시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걸 하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비슷하다는 거죠. 모래가 반드시 중요하죠. 빌딩을 짓는데, 그죠? 건설을 하는데 중요한 거야. 그리고 산업에도 중요한 건데, The Saudis are surrounded by desert.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하지만 it's wrong kind of sense. 그러니까 뭐야? 잘못된 종류의 모래라고 하는 건 뭐야? 적합하지 않은 거죠. 빌딩 건설을 하는데. 자,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예시 2는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모래가 건설에 필요하지만 근데 사막에 있는 모래는 뭐야? 그러나 사막 모래는 적합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여러분 강모래를 수입한다고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뭐예요? 모래.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 이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답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건 속담까지 나와서 좀 어렵네요. 자, 첫 번째 정답이 될까요? 모든 반짝이는 것은 황금이 아니다. 네, 괜찮을 것 같죠? 네.
뭐든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 골드는 아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추론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일석이조죠? 이거 4번은. 5번은 뭐예요? 5번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같은 값이면 다 훔친다. 네? 같은 값이면 다 훔친다.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떤 두 물건이 있을 때 더 네. 예쁜 거. 이게 부시가 가시 덤불 같은 거거든요. 손 안에 있는 새가 더 갇히겠다는 거예요. 그 덤불 속에 두 마리보다. 즉 뭐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보다 손 안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다 훔치마가 어떤 의미죠? 그 비슷한가 제가 방금 말한 거랑? 아닌 것 같은데? 기왕이면 다 훔치마는 많을수록 좋다는 느낌 아닌가요? 같은 값이면 다 훔친다. 아 좀 예쁜 게 더 좋다는 건가 그게? 같은 값이면. 네.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굳이 여러분 제가 그거 안 할게요. 여러분도 적절하게 잘 정리하세요. 좀 피앙세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좀 약혼은 안 하죠 거의. 귀족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약혼은? 자, 글이 시사하는 바 그냥 주장하는 거로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글이에요. 됐어요? 이야기글이죠. 그래서 이거 소재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서 전개 방식은 확실하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주어지는 게 상황 1과 상황 2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친구가 보석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보석상을 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싸게 주려고 했죠. 네. 원래 500달러짜리인데 250달러에 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어땠어? 실망. 거기 어디 나왔어요? 그 부분이. Yes, Friends. 네. 페이스펠 했다. 이게 상황 1이죠. Situation 1. 됐어요? 네. 근데 500달러짜리 500달러에 라고 말을 하고 250달러로 깎아준다고 말을 했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주얼리는 그 친구죠? 친구가 새로운 피스에 그를 원래 거기 500달러짜리를 소개해줬어. 친구가 어땠어? 좋아했죠. 네. 됐어요? 친구가 좋아했어. 그래서 뭐야? 가격을 250달러 깎아줬어. 그때 만족했다는 거죠. 네. 됐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비싼 걸 좋아했어요. 비싼 걸 좋아했어요. 그쵸? 비싼 걸. Situation 2. 친한 사이로 누구나 안 해주는. 그 다음 2번은 상대방의 호의가 되도록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호의가 거절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탈락. 값비싼 물건 그 값어치 하기 많이 된다. 이거 뭐 모르죠?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 다음은 4번. 됐어? 네. 이런 문제는 뭐 마지막. 여기 12번은 조금 여러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글인데 자 이건 좀 정리할게요. 자 소재. 자 부모들은요 기대가 높아요. 그쵸? 미래에 성공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쵸?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카데미 석세스라고 하는 게 어떤 성공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공부죠, 공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하고요? 25야. 석세스잖아요. 그럼 소재를 잡아봅시다. 뭐야? 공부와 미래 직업의 관계. 이걸 어떻게 좁혔어요? 공부를 잘할수록 여러분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죠? 네.
성공할 수 있다는 부모의 기대로 좁혔죠. 됐습니까? 아하.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죠. 이 사람은 이걸 지지하는 입장이냐 아니면은 반대하는 입장이냐 요거를 판단하셔서 여기에 따라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정해질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하지만 그랬어요. 하지만 those expectation 그러한 기대들이 usually 하다. 아하 여러분 바로 나오네. usually 하대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언제만? 애들이요. 기본적인 도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뭐야? 정직, 인내, 책임감. 됐어요? 네. 이게 가르치고 있는 베이직 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기본적인 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개 방식은 어떻게 돼요? 문제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야?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1번은 전혀 딴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없고요. 실수에 반대, 실수 얘기 아니죠? 펠라. 4번 어때요? 예, 삶의 가치관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5번은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인내 얘기가 나왔지만 인내가 정정한 게 아니죠. 숙제는 8개만 할게요.